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8 동학농민운동 부분 들어갈 건데요. 동학농민운동 부분은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시간 순서 흐름이 중요해요. 그 흐름 제가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동학농민운동을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뭘 봤었냐면 통아리라 통리기모함은 딱 외우기 좋게끔 1880년, 그리고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주면서 2년 후에 1880년에 터졌던 이모군란, 그리고 2년 후에 개화의 속도를 놓고 터졌던 갑신정변, 1884년입니다. 또 2년 후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 10년간의 시간 사이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청해 간섭이 강해지자 칠러 정책, 그러면서 영국의 불법 거문도 점령,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엔 6.1중 부들러의 한반도 중립화론, 그리고 방공령도 때렸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 동학농민운동이 또 일어났던 시기에 이 즈음에서 우리나라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이 10년간의 시간 갭 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왜? 서구 열강과 청나라 일본들이 신나게 삥 뜯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주교 얘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떡해? 친구들이 맨날 전화 온다 그랬죠. 동진아, 우린 젊잖아. 이겨낼 수 있다. 아, 뭘 이겨내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것도 한두 명이 응원을 해야지. 한 5명 넘어가면 짜증이 확 납니다. 아, 내 그렇게 힘든 거라면 돈을 좀 빌려주든가. 맞죠? 그럼 돌아가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 때 마지막에 제가 어디에 기대입니까? 얘기했지만 한 달 동안 정말 절실한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들면 마지막엔 기대는데 종교입니다. 그때 기댔던 게 동학인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조선 후기 세도 정책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 때 한번 큰 인기를 끌었더라면 또다시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바로 이 근대 개항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백성들을 유혹한 죄로 사망을 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동학을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요. 어떻게? 동경대전.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성경책이 있다라면 동학에는 동경대전이 있습니다. 동학의 성경책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찬송가. 천주교의 기독교의 찬송가가 있다라면은 여기 동학에는 용담유사가 있습니다. 용담유사는 동학 버전 찬송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바탕으로 널리 포접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동학을 널리 알리고 널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농민들 동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최근에 치러진 15회차 문제에서는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오답 선지로 간혹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흐름상으로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교조 신원운동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학의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는 죽임을 당합니다. 국가로부터. 왜? 동학의 핵심 사상이 인내천 사상,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여러분도 하늘, PD도 하늘, 대통령도 하늘, 왕도 하늘, 노비도 하늘, 다 하늘. 인간 평등 사상. 조선은 신분제 사회. 그래서 탄압이 들어갔죠. 그래서 최재우가 국가로부터 죽임을 당하니까 그 이후부터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불법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조 신원운동인 거예요. 최재우 교주의 신원을 회복시키자라는 거예요. 전라도 삼내에서 먼저 교조 신원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동학의 인정을 요구하는 거고 포교의 자유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전라도에 있는 관리들이 야, 이거는 내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엎드릴 복, 경복궁한게 엎드리면서 상소를 내요. 그러자 정부에서는 워워워 침착해라. 일단 내려가봐. 우리가 얘기해보고 다시 알려줄게. 그 약속을 믿고 내려갔지만 당연히 반응이 1도 없겠죠. 그러면서 다시 전라도 보은에서 집회가 일어납니다. 교조 신원운동인데 자, 3내 집회와 복합상소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이 상소와 집회는
종교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요. 근데 보온 집회 때부터는 정치적인 종교는 당연하거니와 정치적인 요구도 함께 들어가요. 탐관오리 새끼 덜어내주세요. 일본 놈들 서양 애들 들어와서 너무 경제가 힘들어요. 쫓아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두 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판소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탐관오리로 좀 변신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등장하게 되는 우리 병갑이. 일단 병갑이가 된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는 시발점 역할을 했었던 고부밀란을 좀 보겠습니다. 고부밀란은요,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수로요,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런 병갑이 쥐랄 병갑이 이런 병갑이 쥐랄 병갑이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 저 병갑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쓰레기냐? 갑자기 농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농민들아, 저기 저 낡아 빠진 저수지 보이니? 저거 허물고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어 보자. 멀쩡한데요? 꾸졌다. 허물고 새로운 저수지. 바로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껏 쓰렴. 썼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쓰레기 같은 병갑이가, 얘들아, 물 썼으면 물세를 내야지. 물세를 내래요. 그러자 그걸 못 버틴 농민들이 에라샹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녹두장군이라고 불리는 정봉준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병갑이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일단 정부에서는 조병갑을 정리해고시켜요. 그리고 후임 군수로 박원명이라는 아저씨를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박원명은 정봉준을 비롯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달래줘. 일단 침착해. 우리가 알아서 조사할 테부터니까 일단 우리 믿고 해산해봐. 그리고 정봉준을 비롯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은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세도 정치기 때도 진주밀란이 터지자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했잖아요. 이번에도 안핵사를 정부가 파견합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수습을 하기 위한 그 직책이 안핵사였죠. 이때 누가 오냐? 이런 쓰레기 같은 영태 지랄 영태. 쓰레기 병갑이 이어서 쓰레기 영태가 옵니다. 왜 영태가 쓰레기냐? 영태가 와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하, 제가 와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대박 사건. 지금 전라도 군수 병갑이 이런 쥐랄 병갑이 쓰레기 병갑이는 아주 훌륭한 사또 군수였습니다.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이 문제입니다. 얘들을 덜어내야 됩니다. 라면서 모든 책임을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안핵사 이용태는 정봉준을 비롯한 동학민들을 잡아다 죽이거나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친 정봉준은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농민들을 모으고 에라이샹!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 1차 동학농민운동은 성격이 무슨 성격이에요? 바로 탐관오리 같은 쓰레기 같은 반봉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봉기했던 곳이 어디냐? 화이트, 산이 하얗다라는 백산 봉기를 시작으로 들고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요, 이때 전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농민들이. 우리는 또 백이민족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전부 다 하얀색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이 전부 다 하얀색 옷을 입고 산에서 으아, 멀리서 보니까 산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백상봉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호도 들어갑니다. 바로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어요. 후천개벽.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라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먼저 전라도에서 일어났으니까 전라도에 있는 군대와 한판 붙습니다.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전라도에 있는 군대와 한판 붙어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고종과 명성황후 똥줄 빠직빠직 타겠죠. 수도를 지키는 군대를 밑으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러자 수도에서는 군대는 좀 빡셉니다. 오라. 현에서 촌동네로 유인을 해요. 오라. 세 번째, 바로
황룡천이라는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또 승리를 거둬요. 그러자 수도를 지키는 군대까지 내려왔는데 털렸습니다. 그러면 동학농민군을 막을 군대가 있다 없다 더는 없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고고고고! 바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왜? 우리는 조선이 오픈된 뒤부터 전주가 점령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 전주성은요, 조선의 목줄이에요. 조선 세금의 70%가 여기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를 털린다? 임진왜란도 털린 적이 없는 곳입니다. 고종과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명성황후는 또 누구에게 할품을 요청할까요? 오빠 도와줘요 오빠. 청나라 오빠 도와줘요 오빠. 또 청나라에게 할품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군대를 끌고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세요? 갑신정변 때 하마터면 청나라가 일본 외교대사관을 본의 아니게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이 날 뻔했잖아요. 물론 일본이 굴욕스럽게 꾹 참긴 했지만 그때 체결했던 텐진조약이 발동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야 일본아 나 조선 지금 농민들 반란 일어났대. 그거 진압하고 도와주러 갈 거야. 너 갈 거니? 가야지. 일본에게 알려줍니다. 텐진조약이 발동하면서요.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함께 조선으로 들어와요. 깜놀합니다. 왜? 아니 고종과 명성황후는 아니 우리는 분명히 청나라 오빠만 불렀는데 일본이 왜 들어오지? 얘들 왜 들어오는 거야? 또 농민들은 뭐지? 정부의 군대까지는 어떻게 싸워보겠는데 야 이거 청나라 일본 외국의 군대와 싸우는 건 좀 많이 빡센데? 그러면서 어떻게? 전주성에서 고종과 명성황후 정부와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이 급하게 하회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하는 전주하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학농민군들은 하회와 약속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할까요? 정부야, 우리 이것 봐라. 조병갑, 이영태 같은 쓰레기 놈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있는데 그것 좀 들어줘. 정부가 오케이 콜 들어줄게. 무슨 개혁인데? 그러자 농민군들은 자기들의 개혁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폐정개혁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갑신정변 때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급진기아파가 주도했던 신분제 폐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농민들이 개혁안을 제시하다 보니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사료로. 엄청나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심플하고 담백합니다. 예를 들면 탐관오리 없애주세요. 과부들 재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외세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부 니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때도 박원명이가 우리 해산하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조사해주겠다고 했는데 쓰레기 같은 이영태가 와서 모든 걸 우리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지 않았냐. 니들이 이것도 개혁안 해준다고 하는 것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 니들이 개혁을 안 하는지 또 잘 받아주는지 이거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집강소라는 걸 만들겠다.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갑니다. 집강소는 농민들이 만든 자치기구예요. 자기들이 만든 집강소를 통해서 또 정부가 이들이 원하는 개혁을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콜 해라. 그리고 정부도 오케이 우리도 니들이 원하는 개혁을 똑바로 해주기 위해서 정치를 교정하는 관청인 교정청을 만들어서 보조할게 라면서 끝나는 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자, 끝이 나니까 청나라가 뭐라고 할까요? 야 일본아
야 우리 이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얘들 끝났어. 야 우리 빨리 돌아가자. 그때 일본이 기다려 보시소. 기다려 보시소. 일본이 뭐라고 하냐? 기다려 보시소 라면서 고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고종아 그거 아니? 너 이거 제대로 잘 수습해야 돼. 이거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제2의 3의 동학농민운동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니들 이거 잘 수습할 수 있을 거야. 고종 임금이 뭐라고 할까요? 일본아 꺼져라. 니들 도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잘 하려고 일단 농민들이 주장한 개혁안 잘 받아주려고 교정청이랑 관청을 만들어서 이들 개혁 다 해줄 거고 또 농민들도 혹시나 또 우리가 안 해줄까 봐 자기들은 또 집강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 할 일 없다 꺼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도 야 일본아 할 일 없다 가자. 그러자 일본이 이때 개무리수를 집어던집니다. 바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청나라를 둥 때려버려요. 그러면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는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정확하게 갑신정변 때 당했던 개구력을 10년 후였던 1894년에 갚게 되는 거예요.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꺼지라고 했던 고종,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대박이에요. 일본은 경복궁을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무단으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정부가 만들었던 교정청이랑 관청을 문 닫고요. 일본이 궁국기무처라는 거를 만든 후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한테 개혁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챕터에 배우게 되는 1차 가보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왜? 겨우겨우 개고생해서 정부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개혁을 반영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일본 쪽발이, 일본 놈들 때문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에라이 샹!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 1차 때와 다르게 2차 동학농민운동은 컨셉이 뭐예요? 일본 쪽발이 이 새끼들을 덜어내자라는 반외세 성격입니다.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전라도에는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남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북접이라고 불렀습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북접은 합류하지 않아요. 남접만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2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북접과 남접이 다 같이 모여요. 어디서 모이냐?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아름다운 지명이 있습니다. 저는 갔다 왔어요. 논산. 와우. 논산. 저는 갔다 왔어요. 자, 남접과 북접이요. 논산. 육군이 있는 그곳, 훈련소가 있는 그곳 논산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요. 왜 연합을 하냐? 북접이 처음에 1차 때 가담을 안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인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면서 합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2차 동학농민운동은 정치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초월을 한 지금 일본 쪽발이 반외세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도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논산에 집결을 해서 이 농민군들이 어디로 가냐? 마지막 우금치 전투를 누구와? 일본군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군에게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정봉준이 이 전투에서 붙잡히고 체포를 당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순서 흐름을 쫙 잡아줬어요. 그러면 가장 클래식한 문제가 뭐냐면 순서 흐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고부밀란, 전주성 점령,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가운데를 가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고부밀란과 전주성 점령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상봉기, 황토연 전투, 황룡천 전투, 전주성 점령이니까요. 정답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 기점을 잡는 거예요. 전주성 점령과 우금치 전투.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폐정개혁안 제시, 전주화약, 집강소 설치, 교정청 설치, 그리고 넘어와서 이거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금치 전투니까 요 앞에 거 스토리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에드윌의 교재 편지로 가게 되면 이 1차 가보 개혁을 따로 배우는데 원래 같으면 강의 같으면 붙여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봐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청일 전쟁이랑 경복궁 일본의 무단 점령 후에 시작됐던 1차 가보 개혁이랑 2차 동학 농민 운동이랑 지금 동시간대 세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2차 동학 농민 운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문제를 내면 우금치 샤랑샤랑 꿀랑꿍,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 힘을 모아서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청일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 볼 수 있겠죠. 정답. 그 다음에 경복궁 무단 점령을 했던 일본군 볼 수 있겠죠. 1차 가보개혁 시행 중입니다. 1차 가보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관리 그 모습 볼 수 있겠죠.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정봉준이 우금치에서 잡혔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은 1번, 2번 또 찾으면 정답이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 퉁쳐서 물어보기도 해요. 뭐냐면 누가 봐도 제시문 박스에 동학농민운동 힌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그냥 1차든 2차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백상봉기, 황토현, 황룡천, 전주선 점령, 전주화약 특히 집강수 정답 잘 걸리고요. 집강수 설치, 교정청 설치,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청일전쟁 같이 거기 다 묶었던 스토리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전주성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1차입니다. 왠지 모르게 전주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릅니까? 전주 비빔밥. 전주성에서는 이 동학농민군들이 온갖 야채 채소를 버무려 먹는 전주 비빔밥으로 힘을 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아 미안해요. 나도 하기 부끄러워요. 지금 PD님이 지금 손발이 오그라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침착해요. 여러분들의 메모리 한계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안 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우금치는 졌잖아요. 우금치는 왠지 모르게 시금치. 아 미안해요. 왠지 모르게 시금치. 뽀빠이가 아닙니다. 동학농민군들은 왠지 모르게 시금치만 먹어서 영양실조로 패했다라는 거. 나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전주 비빔밥. 비빔밥 전문가 음식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진짜 전주 비빔밥에 3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운동 때입니다. 왜? 농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제대로 밥을 차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온갖 채소를 버무려 급하게 먹다 보니 전주 비빔밥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아주 훌륭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PPT로 가볼게요. 지우고. 자, 고부밀란의 병가비. 아주 병가비. 그리고 사발통문을 돌리고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조병갑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바병명을 파견하고 나중에 쓰레기 용태. 그러면서 용태가 모든 책임은 농민군들에게 있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일어난 게 바로 1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는 안엑스 이용태 실정이고 방봉호 컨셉으로 정봉준 그리고 여러분들 한능금 여러분들 심하잖아요. 김계남 이름도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김계남, 정봉준 전부 다 동학농민군입니다. 그리고 백상봉기, 경문을 외치죠. 보국안민 그리고 후천개벽 그리고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농민들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토현 전투 승리, 황룡천 전투 승리 그리고 전주성 점령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부, 백산, 그리고 전주, 그리고 보시면 이때 청나라 할품에 요청하고 오고 텐진주약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화해와 약속을 하고요. 그 덕에 폐정계약안 얘기를 하고 농민군들은 집강소, 그 다음에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폐정계약안 12개조예요. 12개 내용인데 보시면요. 쭉 보시면 정말 심플해요. 농민들이 주장하니까. 노빈문서 불지로자. 탐관오리 엎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 청산 가부 재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채용의 지벌을 답하고 인재를 등용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내용들 들어갑니다. 맞죠? 그리고 또 여기 넘기면은 일본이니까 몰래 통화자 덜어내주세요. 외국인 덜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심하긴 한데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거는 실학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예요. 동학농민들. 농민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급진괴합화와 다릅니다. 급진괴합화는 세금을 손대는 지조법을 주장했잖아요. 이들은 땅을 아예 나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분배를 주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심화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2차 봉기.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1차 가입 다 동시간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터지고요. 그리고 삼내에서 2차 봉기하고 치고 올라가서 이제 논산에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우금치, 시금치를 먹어서 패탈하는 우금치, 공주에서 패하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차는 방봉건, 2차는 반해세. 그리고 결국 한계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 동학농민운동 시험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뒤에 이게 사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진이 없네요. 사발통문이라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1차 봉기 때 사발통문이 뭐냐면 요렇게 사발 있죠. 밥그릇을 사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밥그릇을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을.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이렇게 떼버리면 누가 리더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원으로 쓰니까. 원래 같으면은 뭐 협회장 운동진, 회장 운동진 위에 쓰고 총무 누구 쓰고 직책대로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대장인 걸 알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발통문이라는 형태로 이름 명단 리스트를 썼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걱정하지 마요. 사발통문 샤랑샤랑 꼴랑꼴랑 설명 주고 동학을 믿는 농민군이라고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력들이 주도했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동학농민운동 내용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 순서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